이륜차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신고돼 골든타임 안에 운전자를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예산에 도입됐습니다. 운전자 발견이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대형 바이오 제약 기업인 셀트리온이 예산군의 생산시설 조성 등 3천억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섭니다. 신규 고용 인원이 1,5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태흠 충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농지 일부에서 실제 영농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가 중앙호수공원에 차량 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와 잔디광장 조성에 나섭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사업비 65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차량 이동이 적은 농촌 지역에서는 이륜차 사고가 나면 대부분 늦게 발견돼 운전자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과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 예산군에 도입됐습니다. 이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산에 한 도로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안전모 하나만 쓴 채 도로를 내달립니다. 대중교통이 적은 농촌 지역은 이륜차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차량 이동이 적고 보행자도 많지 않아 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야간이고 밤이고 낮이고 이제 걸어를 안 다니고 하니까 이 오토바이를 꼭 항시 타시거든요. 또랑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낙차 같은데 너무 위험 소지가 많아요. 이륜차는 승용차와 달리 에어백도 없기 때문에 온몸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충남도의 이륜차 사고 치사율은 약 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차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군 지역에서 어르신분들이 타는 이륜차가 사고 발견 지연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자동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울기 변화와 충격 등을 감지하는 단말기를 이륜차에 달아서 90초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사고로 판단, 자동 신고가 되는 겁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제센터에선 정확한 위치와 함께 어르신 이름과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소방과 경찰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자동 신고 시스템은 먼저 예산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이 모는 이륜차 200여 대에 센서를 부착해 운영됩니다. 이륜차 사고 자동 신고 시스템 사업은 충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륜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운영, 문제점 등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국내 대형 바이오 제약 기업인 셀트리온이 예산군에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최재구 예산군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30일 도청에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예산 제2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에 생산시설을 확보하는 등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셀트리온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예산군 내 신규 고용 인원이 1,5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불구속 송치된 김 지사의 농지 전용 관련 농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검찰은 현장 검증 결과 농지 일부에서 실제 영농이 이루어졌고 고발이 취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충남지사 선거 과정에서 양승조 후보 캠프는 당시 후보였던 김 지사가 매입한 농지에 불법으로 형지를 변경하고 무단으로 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지역 농민단체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를 고발해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기소 유예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겁니다. 서산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앙호수공원에 대규모 주차타워와 잔디광장을 결합한 초록광장 조성에 나섭니다.
서산시는 3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약 650억 원을 투입해 예천동 일원에 자동차 최대 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타워 옥상 약 12,000제곱미터 면적에는 잔디광장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서산시는 초록광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사업 방향과 추진 전략 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최강 한파로 30일 충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맴돌았습니다. 지역별 최저기온은 계룡 영하 11도, 예산 영하 10도, 청양 영하 5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12월 1일 기온이 4에서 5도 더 내려가 2일까지는 영하권을 유지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산군이 내년 2월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예산군 보건소 의학팀의 손민지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산군 보건소 의학팀 손민지입니다. 네, 먼저 한랭질환 감시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예산군은 올 겨울 강력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한랭질환 감시 체계는 응급실 내 한랭질환자가 진료하는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일 보고되는 건데요. 보건소는 이를 토대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한랭질환 예방교육 및 물품 배부 등 국민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네, 겨울철 한랭질환 발생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저체온증, 동상 등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하는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 한랭질환자는 총 36명, 사망자 1명이었으며 예산군에서는 한랭질환자 총 3명, 사망자 1명이 발생했고 특히 지난해 관내에서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발생 예방을 위해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예,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심혈관 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만성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노령층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적절히 수분을 섭취하고 적정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한편 외출 시에는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무리한 운동은 삼가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산군 보건소 의학팀 손민지 주무관이었습니다. 요즘 장 보러 나가면 비용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1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네, 실제로 3개월 연속 물가가 상승했는데요. 특히 신선식품이나 외식비 등의 생활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예원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의 한 마트. 매대 주변이 비교적 한산합니다.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은 물건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 장바구니에는 반드시 사야 할 물품이나 할인이 적용된 물품들이 상당수입니다. 하다못해 뭐 귤을 사나 배 사나 엄청나게 몇 곱이 올라가지고 이게 그것이 좀 굉장히 망설여지고 부담스럽고 엄청 어떻게 보면 사는 입장에서 고통스럽죠. 전통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값은 비슷해도 양이 줄어 장바구니가 더 가벼워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은 뭐 600g이면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 4인 가족이 그래도 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 약간 부족하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동향을 살펴봤더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7%로 가장 높았고 울산과 인천이 각각 3.4%와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와 담강 같은 제철 과일이 26.2%,
채소류 5.4%, 어패류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의 상승폭이 컸는데 지난해보다 1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는 평균 5% 넘게 올랐고 전체 품목 36개 가운데 피자와 햄버거, 오리고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은 물가 때문에 덩달아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지난 6월부터 회복세를 보였던 소비 심리가 9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불안과 전쟁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 재정까지 예고해 내년 서민 경제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 부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마저 재정 지출을 이렇게 확장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 경제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장의 정부 부분이라도 지출을 위해서 좀 민간 부분의 어떤 불황 부분을 정부가 좀 이렇게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고 물가는 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만큼 당분간 서민 경제에도 먹구름이 들이울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노선 효율화를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서산시는 30일 시청에서 비효율적인 운행 노선 개편 등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내버스의 운행 거리를 평일 기준 약 17% 줄이고 승차 인원이 적은 일부 노선의 차량은 기존 21인승에서 15인승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서산시는 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 등을 토대로 세부적인 실행 계획들을 세울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태안군은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을 신고를 한 무주택 부부 중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는 연간 100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9월 개방한 예산 1100 기념관 이용객이 2만 1000명을 넘어서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건립된 기념관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역사문화관 등이 들어서 하루 평균 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은 예산 지명 1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건립됐으며 예산군은 12월 6일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예산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예산군은 종이형 상품권 18억 원 등 모두 6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할인 판매는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1인당 구매 한도는 70만 원입니다. 상품권은 관내 은행 44곳과 지역사랑 상품권 착 앱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내년 일반 회계 예산안으로 약 1조 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부세 감소 등의 여파로 올해 본 예산보다 약 237억 원 줄어든 규모인데요. 이에 따라 서산시는 지방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잉 투자 개선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사회 안전망 강화 등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충남도가 서산시 음안면 문양리에서 탑곡리까지 이어지는 국지도 70호선 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산업단지와 이어져 있어 대형 화물차의 이동량이 많은데 포장 균열과 포트홀 등이 자주 발생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전면 포장 보수 공사를 진행해 하자 발생 가능성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진시가 다음 달 15일까지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 거주시설 등 10곳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후원금 운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는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리고 보조금 등을 환수할 방침입니다.